여성 탈모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탈모하면 대개 남성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탈모 환자가 약 24만 명인데 그중에서 43%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43%나 돼요? 네, 생각보다 네, 되게 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탈모는 증상이나 원인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치료 역시 정해진 방식대로 하게 되는데 반면에 여성들의 탈모는 원인도 더 복잡하고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이나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병행하거나 치료법을 함께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성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모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이 가장 중요한데 남성들은 유전, 스트레스 이게 대부분이고 다른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탈모 유전 인자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는데 먼저 여성들도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탈모 증상이 있으면 딸도 탈모 유전인자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는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남자들은 탈모가 진행이 되면 머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대머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성들은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탈모의 유전은 여성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성들도 다른 형태로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호르몬인데 먼저 호르몬이 모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은 탈모 유전인자를 있는 경우에 모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서 결국 모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여성 호르몬은 모발의 생장기를 길게 해주고 모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과 같이 완전히 머리가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탈모가 진행되면 대머리 형태보다는 정수리가 가늘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름막가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네네. 그렇지만 여성들도 폐경이 지나고 나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끔은 남성들과 비슷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탈모의 원인 중에서 흔한 것들이 특히 여성한테 흔한 것들이 철분 부족입니다. 네, 이런 철분 부족은 남성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들한테 철분 부족이 흔한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폐경 전까지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생리라는 현상이 출혈과 함께 많은 양의 철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간 만큼 충분히 철분이 보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살펴보면 선지, 고기, 또 시금치 이런 음식들이라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여성들한테 많습니다. 철분은 혈색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그 성분인데 모발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또 탈모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 증상이 악화되고 또 탈모 치료를 할 때 치료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철분은 이제 빈혈만 생각했는데 탈모 네, 때문이라도 탈모에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네. 예. 다음으로 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갑상선의 기능 문제가 생기면 탈모가 될 수 있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체중이 빠지고 쉽게 피로하게 되고 그리고 탈모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갑상선의 문제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하는 약물이 또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원인이 이제 다양한데 마지막으로 출산입니다. 맞아요, 네. 진짜예요. 예. 여성분들 산후 탈모, 출산 후 탈모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그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출산 과정에서 탈모를 겪게 되는데 이것 또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니 아까도 여성 호르몬 감소했는데 또 출산도 호르몬 때문인 네, 거예요? 아까는 여성 호르몬이 모발을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좀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그 모발을 보호하는 그 효과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잘 빠지지 않고 잘 자라는 기간으로 10달을 쭉 지내게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휴지기로 출산과 동시에 휴지기 모발이 쭉 늘어나면 이 휴지기 모발은 약 3개월 정도 있다가 빠지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때 막 아기 막 젖 먹일 때 그때 막 네, 네. 빠지다가 네. 이유식 먹일 때쯤에 이렇게 막 다시 조금 조금 나죠. 조금 네, 자라고 네. 막 네, 그래요. 네, 예. 네. 어휴, 아내 곧 출산인데 예민해지겠는데요. 그거 되게 예민해요. 그래요? 예. 이렇게 여성 탈모의 원인이 다양한지는 처음 알았는데 이게 네네. 그러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남성 탈모랑은 좀 다른가요? 네, 증상이 좀 다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은 남성들의 탈모 초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 네. 왼쪽은 여성분들이 초기에서 진행하는 단계인데 남성분들을 보면 앞에 선이 헤어라인이 없어지면서 뒤로 밀려가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도 점점 줄어들고 이게 탈모의 진행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헤어라인이 지켜지면서 위에 머리가 가늘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르마가 좀 넓어지는 변화 정도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은 이제 왼쪽에 여성형 탈모 증상인데 여성형 탈모증이라는 유전적인 탈모 말고도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탈모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 흔한 3가지 질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사진에 보신 여성형 탈모증인데 여성형 탈모증은 유전적인 탈모입니다. 빠지는 증상보다는 가늘어지는 증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질환은 정수리에서만 영향을 받고 후두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정수리하고 후두부하고 머리 볼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모발이 힘이 없고 좀 가늘어진 느낌이긴 해요.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탈모가 진행되신 건데 네. 오른쪽 분이 머리가 숱이 좀 가는 게 사진상으로 보이시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저거는 파마를 하셨는데도 저런 거 보니까는 볼륨감이 좀 떨어져 네. 보이는. 그래서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고 볼륨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되시면 양손으로 한 손은 정수리를 잡고 한 손은 후두부를 잡아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 양손에 잡히는 볼륨감이 다르다면 대개는 이제 이 정수리 쪽이 볼륨감이 적으실 건데 이때는 여성형 탈모증, 유전적인 탈모의 증상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보통 이 앞머리 쪽이 다들 빈약해요. 뒤에보다. 여기 볼륨 좀 그게 생기려고 유전적인 탈모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탈모 질환이 휴지기 탈모증인데 휴지기 탈모증은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급격한 다이어트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철분의 부족, 갑상선의 문제 또 출산 후에 생기는 탈모도 이 휴지기 탈모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불규칙한 수면 또 영양 결핍 이런 문제로도 휴지기 탈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증이 머리가 빠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진다 하면 휴지기 탈모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진만 봐서는 사실 앞선 여성형 탈모와는 사실 맞습니다. 구분이 잘 안 지금 되긴 이게 하거든요. 휴지기 탈모증인데 이 사진만 봐서는 여성형 탈모증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양상이 좀 다른데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빠지는 증상보다는 정수리 쪽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기는 반면에 휴지기 탈모증은 많이 빠지고 정수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숱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여성형 탈모는 숱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반면에 휴지기 탈모증은 모발의 굵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형 탈모증인데 원형 탈모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동전 모양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진단도 쉽습니다. 아이고. 되게 미용실에서 머리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원형 탈모증도 이렇게 동전 모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지면 초기에는 휴지기 탈모증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모근을 공격해서 이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 작동이 되면서 머리카락을 적으로 잘못 알고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 이게 원형 탈모증의 원인입니다. 진짜 어, 저 너무 보기만 해도 속상해요. 네, 네. 근데 이거 치료가 될까요? 네,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되면 완치가 됩니다. 다행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탈모 치료는 여기에서도 남자와 여성들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한두 가지 약이나 수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여성 탈모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이 미녹시딜인데 미녹시딜이라는 약 들어보신 적 네, 많이 있으시죠? 들어봤어요. 네. 원래 미녹시딜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압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으로 고혈압을 치료하던 약 환자 중에서 몸에 털이 많이 난다는 부작용이 생겼고 이런 부작용을 탈모 치료에 이용하게 된 약입니다. 네, 미녹시딜은 보통 복용하는 약하고 바르는 약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복용하는 약은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을 때는 그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이 미녹시딜은 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아, 호르몬 영향이 없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탈모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 케라틴 복합제인데 이건 일종의 영양제입니다. 여러 가지 탈모 질환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케라틴 복합제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맥주 효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거나 또는 통풍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복용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성들 탈모에 사용되는 약물이 알닥톤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여성들의 유전적인 탈모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이 약에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뇨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기 때문에 복용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약물 치료 말고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또 방법이 부스터 치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수술이 아니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시술입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두피에다 주입을 하고 또 레이저 치료도 하고 해서 가늘어진 머리를 좀 굵게 만들고 빠진 머리를 빨리 나오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탈모 치료를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네. 50대 여성인데요. 이마도 넓고 헤어라인이 동그랗지 않고 M자 모양이라서 고민입니다. 혹시 모발 이식으로 헤어라인도 교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인데 예. 우리 얼굴의 윤곽을 결정하는 건 아래쪽은 턱선, 위쪽은 헤어라인인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이 이렇게 타원형 또는 계란형으로 되었을 때 예쁘고 여성스러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이렇게 예쁜 헤어라인을 가진 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반 정도는 일자이거나 또는 M자 이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이렇게 채워요. 저만 그런 거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통해서 이 헤어라인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헤어라인을 만들게 되면 얼굴 전체 윤곽을 부드럽게 타원형으로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술을 할 때는 보통 후두부에 있는 모발을 앞쪽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옮겨 심는데 처음 이식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수술한 부위가 좀 붉게 보이는데 2, 3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지나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한 머리가 완전하게 그 자리를 잡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고 이런 헤어라인 교정은 단순하게 모발 이식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 균형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티버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맙습니다. 네.